지금 이제 협회 전시를 이제 오픈식을 하고 한 일주일간 전시를 해요. 그래서 수업,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은 이제 수업을 원래는 이제 출사반 수업이긴 하지만 예, 그 사진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또 지식을 좀 공유해 드리고 예,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질까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 선생님들은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아마 지속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동호회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협회. 예. 민예총 협회라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사진 협회가 이제 춘천에 있고요. 강원도 민예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있고, 그 안에 분과가 있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도 있고. 근데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게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따로 있는 겁니다. 두 개는 별개예요. 이제 예총이 아니라 민예총. 그래서 지금 올해 생기고 이제 첫 전시를 창립전을 했는데 회원이 지금 13명.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어요. 원래 한 협회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30명 이상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주제를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창립전, 또 어떻게 하면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주제를 정해서 회원들이 맞춰서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포괄적인 내용으로는 한자로 하면 그냥 결이고요. 그 다음에 좀 추상적 의미로 좀 내포를 하려고 마음의 결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약간 뭐 부합되지 않는 주제도 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내가 단순하게 사진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옆에서 약간 어드바이스로 설명을 드렸을 때 또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시고, 선생님들이 내가 이제 사진을 그냥 막 무턱대고 찍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배우면서 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또 두고 촬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몇 년간 찍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깊이감이라든지 자기 색깔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주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내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 카메라에서 이렇게 매뉴얼 조작하는 것서부터 이제 배우는 단계지만, 그게 점차 하드웨어가 본인 나름의 소프트웨어가 돼서 자기 거를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시려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겠어요. 예, 한 몇 년 동안 여기에 결처럼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그거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셔야 실력이 쭉 늘어나시는 거예요. 하다 말고 뭐 이러다 또 뭐 몇 달 하다가 너무 힘든데 하고 포기해버리면 단순히 그냥 취미로만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에서 조금 더 작가의식을 부여해서 그렇게 사진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순서가 저쪽 입구서부터 가나다로 그냥 이름 순서로 다 지금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그냥 막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래서 작가분이 한 사람이 2작품 내신 분도 있고 3작품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저쪽 초입서부터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가분들이 작품 하나하나 찍을 때 상당히 의미를 두고 이제 촬영을 하려면 아마 수년간 단련이 돼야 그게 어느 정도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 권영태
계열 작가분은 제목을 유심히 아까 이제 먼저 입장하시면서 좀 유심히 보셨나요? 작가가 지금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그리고 그 제목하고 작품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 이렇게 그냥 이미지만 보셨는지 아니면 제목을 좀 같이 보셨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보시면 심우라고 지금 한자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망우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는 소잖아요. 이게 이제 소를 찾는다. 얘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지금 이 작가분이 어떤 의미로 이거를 내포를 했을까 이제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불교에서 심오도라는 그 그림을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소를 찾는데, 나가서 찾고 또 그걸 끌고 오고 그거를 또 지켜보고 이제 그런 과정에 그런 그 한국화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 그 불교에서의 의미하는 거를 깊숙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조금 생각을 이제 해서 보시면, 이제 한쪽은 흑백이고 한쪽은 칼라로 지금 상반된 칼라의 대비가 있고, 지금 여자분이 모델이 지금 뭔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찾고 있는 듯한 제스처, 뭔가 이렇게 살피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나무하고 이제 달을 주제로 해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해서 했는데, 상당히 심오하기 때문에 작가분한테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작가 소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었는데, 어제 오픈 시기에 너무 바빠갖고 또 개별적으로 따로 깊이 더 못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느끼는 게 제목하고 연계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표현이 된 거구나가 조금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보시면은 사진이 그 정사각이 있고 직사각이 있고 이제 모양이 조금 틀리잖아요. 그게 조금 왜 이분은 이 액자를 이렇게 했을까도 또 생각을,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나중에 본인이 작업을 하실 때도 그냥 사진 비율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사각으로 해서, 이게 옛날 중형 카메라의 비율이 120mm였거든요. 120mm가 거의 정사각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클래식한 옛날 사진들이 저 비율이 아니라 이렇게 비율이 1:1 비율로 된다. 그래서 좀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의 옛날 흑백 사진들이 이런 사이즈들을 또 많이 표현들을 하고요. 일부러 저렇게 찍은 거를 잘라내기를 해서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하기도 해요. 자, 뭐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다음 작가분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이제 김선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목을 이제 바람이라고 정했죠. 이게 바람의 결을 표현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언뜻 보기에 뭐 같아 보이세요? 응? 천? 맞아요, 천.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촬영한 건데, 염색이 된 천이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이것도 이제 작품이죠. 그 작품을 다중 노출 또는 워킹 다중 노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필터를 끼워서 약간 시간을 길게 준 상태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결을 느끼는 그런 촬영법으로다가 하신 것도 있고, 한 컷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겹쳐서 표현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목처럼 어떤 요 안에 바람 소리하고 이렇게 천이 흐느적거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컬러풀하게
근데 아주 강한 컬러가 아니라 파스텔 톤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홍천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이렇게 하는 전시가 있는데, 여기 중앙시장 그 옥상에 전시를 했었던 거에 일부를 이제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또 여성분들 나름의 어떤 그런 컬러풀한 거라든지 어떤 그런 감성적인 사진들이 이 또 남자들이 표현 못하는 이제 그런 또 감성을 많이들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3개를 출품을 이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은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작품을 이제 출품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딱 봐도 한 사람이 그냥 세트로 이렇게 시리즈로 작업하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네. 그 연못에 있는 그 연꽃 잎에 물이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걸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제목으로는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하셨고, 자,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물결에 바람이 일렁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가냘픈 선 라인이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언제든 물방울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죠. 잠깐 작가분의 말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약간의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이 됐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느꼈던 외로움이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60쯤 되면은 웬만한 거에 그냥 끄떡없이 살아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면서 살 건가. 이제는 좀 어른스럽게 이렇게 뿌리도 팍 내리고 누가 봐도 든든하고 오랜 세월 살아서 저렇게 단단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갑자기 사전에 아무 동의 없이. 물을 먹고 있는 연꽃 잎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보였는데 저 물방울이 세보니까 60개인데? 아이고, 말. 그걸 또 언제다 세셨대?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요거는 김하정 선생님이 2작품을 내셨고요. 저도 지금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그런 작가의 의도라든지. 이제 여성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진도 뭐 꽤 오래 촬영을 하신 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같은 협회 회원이지만 친하질 않아서. 자, 여기 제목에도 지금 이제 오로지 혼자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제목만 유추해 봤을 때는 어떤 요런, 하나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서 나오는, 모르겠어요. 요게 이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딱딱한 시멘트에서 어떻게든 생명이 또 피어나서 이렇게 뭔가 자기의 주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안에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차분한 파스텔 톤에 이렇게 문에서 느껴지는 컬러, 먼저 이런 거가 더 차분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온 김에 하고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가끔은 뭐 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뭐로 보이시나요? 보시기에 어떤 거를 촬영한 것 같아요? 뒤에는 그쵸? 그 보통 자동차에 뭐 서리가 끼거나 물방울 맺히거나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아마 카메라 처음 잡히면은 막 비 오는 날 막 감성에 젖어서 음악 틀어놓고 뭔가를 찍고 싶어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분은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슬쩍 그 유리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감성을 이제 표현을 하셨고, 뒷배경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뒤에 어떤 게 이제 아웃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제목은 가끔은 콤마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로 위로를 받으셨는지, 얘가 그 안쪽에서는 뭐 차 안이라고 하면 안쪽에서 어떤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바깥에 게 서서히 녹아 내려가는 뭐 이제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제 혼자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야생화가 있는데, 지금 작가 선생님이 지금 또 좀 전에 오셨어. 그래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이쪽으로 순서로 안 가고 요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철훈 작가님이신데, 여기 야생화를 또 많이 촬영하는 전문가세요. 한번 또 설명을 들어야지. 네, 저는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고요. 지금 있는 거는 다 야생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빛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이제 카메라 렌즈로 따지면 이제 마크로 렌즈랑 요거는 이제 좀 멀리 있어서 망원 렌즈로 찍는 겁니다. 500mm 정도 좀 멀리 있어서 만지는 못하는 건데, 차에는 이제 요꽃 세 가지는 다 봄에 피는 꽃이고요. 요번에 이제 전시회가 이제 마음의 별을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전시회를 해서, 저는 이제 마음의 별을 보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을 이제 주로 이제 주제를 삼아서 이제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요 꽃은 이제 얼음이랑 눈이랑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모데미플이라는 꽃인데, 사실은 이 꽃이 손톱만 합니다. 조그만 꽃이에요. 조그만 꽃이라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나오게 하려면은, 조리개를 한 22 정도로 아주 꽉 조여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손으로 그냥 찍기 힘들면은 삼각대를 놓고 그리고 찍어야만 할 수, 그래야 이 정도 선명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사진이고, 요거는 아까 망원 렌즈로 찍었다 그랬잖아요. 500mm 좀 멀리 있어서 접근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찍으면 훨씬 더 선명하고 이쁘게 찍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멀리 있는데, 요렇게 이제 구슬이끼, 요거 바깥에 있는 건 구슬이끼라는 거고요. 이끼고 안에 있는 것은 천원치마라는 꽃인데, 이 천원치마라는 꽃은 봄에 계곡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좀 흔한 꽃이긴 한데, 이 구슬이끼라는 거랑 같이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깝습니다. 홍천에서 찍은 거. 홍천에서 찍은 거. 요거는 이제 평창 쪽에 많이 있습니다. 평창 쪽에 많이 있구나. 그럴 것인데, 찍은 거는 정말 운이 좋게, 이게 다른 데는 빛이 없고,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쪽에 빛이 이렇게 비춰져서,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찍은 것들은 제 사진 3개는 다 측광은 스파 측광으로 했습니다. 보통 풍경을 찍을 때는 이제 스파 측광이 아니라 멀티 측광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파 측광으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봄에 피는 꽃이고요. 악식꽃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은 귀합니다. 꽃이 보통 야생에서 피는 꽃은, 하얀색 꽃은 거의 다 귀한 꽃이에요. 보통은 이런 색깔이 아니고요. 뭐 노란색이거나, 아니면 보라색이거나 이런 꽃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그런 측광은 똑같이 스파 측광을 해야, 그냥 바깥에가 이렇게 시커멓게, 그러니까 암흑으로 되고, 이제 빛 받은 데는 이렇게 반짝하고 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 동네는 아니고 경상도 쪽에서 찍은 거예요. 요런 이제 그 야생화가 좋은 게요. 운동도 돼요. 이게 뭐좀 젊으신 분들도 있고 연인 분들도 있는데 야생화가 좋은 거는 산에도 많이 갑니다. 산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운동도 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뭐 좋은 작품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좀 같이 만나는 분들이 되게 좋습니다. 분들이 되게 좋아서 일석삼조의 거를 위해서 야생화를 하시는 분들 제가 광고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이 시간 만들었습니다. 야생화 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난 절대 안 찍어요. 잠깐만요. 자, 이 김홍렬 선생님은 이제 원래 드론을 많이 찍으시는 작가분이시고, 몇 주 전에 개인전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에 작품전 찍을 거리가 아마 이제 요 구름에 관련된 거를 주제로 찍으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구름도 결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전에 한 몇 년 전서부터 시리즈로 계속 찍고 있는 거의 주제도 구름의 결이에요. 타임랩스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한 300~400장 사진을 찍어서 걔를 이렇게 한 장으로 모으면 구름이 이렇게 층으로다가 딱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게 또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래층과 위층에 어떤 막을 하고 있는 이런 낮은 구름을 주제로 해서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선생님은 박민호 선생님이고, 제목으로는 이제 윈디, 예, 바람을 느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가사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귓등을 스치는 바람에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노래 가사말처럼.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예, 이 안에서 바람이라는 거를 세차게 맡고 있는 여인의, 예, 그것도 뭐 정면도 아니고 너무 세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듯한, 예, 예, 그런 거를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즉답이 오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서, 보면은 구도라든지 이런 거는 1차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 3등법, 2등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엔 규칙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고,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은 이제 그거를 약간 파괴하는데 불안해 보이지 않는 구도가 되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는 거겠죠. 지금 이분의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구도를 약간 좀 벗어난 상태의 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에서 좀 벗어났죠. 그래서 뭐 2등법 안에 사람을 이렇게 놓고 뒤에 배경에도 또 일자로 서 있는데, 하지만 그 구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어떤 이 컨셉을 더 부각을 시키게끔 유도를 해주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목은, 예, 플래트, 좀 뭐 수평적인 거, 어떤 그 패턴의 뭐 이런 주제겠죠. 그래서 버려진 어떤 악기에서의 여기에서 느껴지는 패턴과 뒤쪽 문살에서 느껴지는 까만 패턴이 뭔가 아주 오묘하게 두 개가 같이 주제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주제로, 주제와 부제가 같이 한 화면에서 결합이 된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구도가 어려워요, 솔직히. 예, 상당히 오래 사진을 촬영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예, 아직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신데, 예, 젊어서부터 사진을 많이 찍어서 스타일이, 예, 되게 좀, 예, 감각적인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박용환 쌤, 저 주인공이 저쪽에 계시는데 그냥 제가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박용환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촬영을 하셨는데 제가 원래 아까도 살짝 물어봤어요. 이 여기에서 도두라는 제목을 어떻게 썼는지. 예,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여기에서 이제 수라는 제목을 쓰셨는데, 예, 지금 한자풀이로 하면 어떤 뭐 방어 막는 어떤 그런 형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세 개까지 그래도 작가분이 또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박용환입니다. 일단 이 사진은 우리 도두가 우리 돋보이다 할 때 도두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본말은 도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두라지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아지 그거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이 뒤에 어두운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요. 현상을 조금 오늘의 사진은 더 밝아서 이 푸른색 풀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지금 현상을 잘못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강아지 풀이 역광으로 찍어서 역광이기 때문에 요 하나만 돋보이고 나머지는 하나가 딱 죽여버리는. 근데 죽은 게 너무 어두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 사이에 요 하나만 딱 보이는 그런 의미로 해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 사진도 많이 있지만 현상이 너무 아쉬워서 좀 이 부분은 저도 좀 약간 전체적인 부분은 좀 이 사진이 좀 여기에 걸리지 않았어야 될 사진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현재 다음 사진은 수라고 합니다. 이 수가 지킬 수예요. 지금 이게 고성에 있는 선앙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앙이라는 게 우리 선앙당 또는 성황당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마을의 수호신격인 그냥 선앙바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지키는 하나의 이런 부분들인데 이 선앙바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을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고 어민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바위의 이름을 따서 그냥 저는 수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진은 조리개로 22일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치를 찍은 건데 10초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착하게 아니라 차가 한 10초 동안의 흐름을 내서 이렇게 부유한 안개 같은 그런 부분으로 담게 됐고요. 10초 정도를 찍었을 때 보통은 장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ND 필터를 렌즈에 끼우게 되는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좀 찍어야 될까 가지고 조리개를 22도 조이고 그렇게 하고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연출 무력을 위해서 10초 정도 시간이 나와서 10초 동안에 장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선앙바위 사진은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바다 물결에 의한 이런 장로치 사진은 좀 몇 개 없어요. 또 그리고 보통 때는 여기까지 물이 안 들어옵니다. 태풍이 불 때, 태풍이 지나가 동해로 나갔을 때 파도가 되게 거칠고 그때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이럴 때 가서 찍으시면 돼요. 다음에 한번 갔을 때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일찍 가서 한번 장로치도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여기 위치는 자라섬입니다. 자라섬을 가서 그 꽃을 찍으려고 국화 이제 그런 쪽으로 꽃을 찍으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 안개가 많이 펴가지고 이게 찍으면서 이 사진의 의도는 흑백에 대한 것 중 컬러에 이 색깔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체는 흑백처럼 보이는데 약간의 다툼들 메타서크가 빨갛게 다툼들 그런 의미를 했고 그 다음 이제 광각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부분은 수직으로 서 있지만 약간 옆측면에 있는 사진은 똑같이 눈으로 봤을 때는 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졌죠. 광각으로 찍게 되면 약간 끝쪽 부분이 안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일단 약간의 기대는 의미로 해서 두 사진에 대한 하나의 의지를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담그게 되면서 저 너머에 어떤 소식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려서. 이제 다음은 이제 성환우 작가님인데 이렇게 세 개를 출품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작가님은 결론적으로 지금 수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최종 사진의 목표는 조류. 자기 전공이 이제 조류 쪽이라서 최종 지금 제일 많이 찍고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쪽이 새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겨울 또 지금 한참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뭐 북해도라든지 이제 외국도 또 조만간 이제 못 나가셨는데 아마 나가서 또 촬영을 할 계획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류에서 느껴지는 어떤 곡선이라든지 라인, 그 다음에 뭐 이 남당항 사진 여기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라인으로다가 지금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은 뭐 원체 사람들이 많이 출사를 나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밑에 파도가 서해인데 장노출을 찍으면 저렇게 뽀얗게 안개가 낀 것처럼 촬영이 되기도 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 같으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일반화된 사진은 아니죠. 시간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시간에서 약간 늘어진 시간이에요. 이제 그걸 장노출이라고 하는데, 장노출이 짧은 장노출이 있고 아주 긴 시간의 장노출이 있는데, 이제 요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이제 보통 틸트 촬영 또는 핸드 블러, 그러니까 손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블러 효과를 주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촬영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가을, 막 단풍이 진 뭐 노랗고 빨갛고 요런 때, 그러니까 원대리 자작나무 같은 경우가 나무를 위아래로 틸트 효과를 주면 되게 이쁘게 표현이 되고, 여기는 딱 보면 어디 같아요? 아주 유명한 곳인데, 남이섬이죠. 근데 남이섬에 아주 유명한 메타스카이어 바로 옆에요. 그 바로 옆 붙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데는 여기입니다. 옆에. 그래서 위아래로 약간의 흔들림으로다가 표현을 하셔갖고 나무의 결을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선생님은 이제 니콘을 카메라를 니콘을 쓰고 계시고, 요거는 미리수가 600mm로 촬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00mm는 많지 않잖아요, 렌즈를. 보통 이제 조류 사진 많이 찍는 분들은 600, 900 뭐 이렇게, 왜냐면 먼 데서 조그만 새를 찍어야 돼서 이제 좀 특수한 그런 렌즈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장노출을 찍는 거는 일반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렌즈에다가 ND 필터라는 필터를 써서 시간을 내가 뭐 5분을 촬영을 하던 1시간을 촬영을 하던 그 필터를 가지고 촬영을 내가 시간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또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제 사진입니다. 이게 월강 소나타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 제목에서 월광이라는 거를 설명을 안 드리면 아마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낮에 찍은 사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선암이라고 있는데, 주천에 그 요선암에 돌개 구멍이라고 그러죠. 돌이 물에 휩쓸림에 이렇게 회전하듯이 깎여 나가는 그런 유명한 그 암석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일반 분들은 낮에 촬영을 많이 하시죠. 아마 대부분의 은하수 촬영하는 분들 빼고는 이제 한 1, 2년 됐는데 은하수도 많이 촬영을 해요, 요선암에서. 근데 저는 일단 남이 많이 찍고 똑같은 화각으로 똑같은 컨셉으로 찍는 거는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또는 제가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보름달이 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빛에 이렇게 촬영을 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는 어떤 그런 결을 표현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밤 사진이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주된 컨셉이고요.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출사지예요. 지금 대략 어딘지 아시겠나요? 인제 비밀의 정원. 네. 근데 저는 지금 핀을 어디다 맞췄어요? 눈에다가 맞췄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냥 풍경의 쨍한 사진도 좋긴 하지만 그 안에 바로 앞에서 눈 내리는 눈의 결정체를 거기다가 핀을 맞춰서 찍어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앞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눈하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유명한 뒤에 배경하고의 중간에 막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조금 당겨서 초점을 뒤를 아웃을 시키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이런 결계라고 해야 될까? 어떤 중간에 막, 그 안에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풍경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유원표 작가님은 이제 총 3개를 출품을 하셨는데, 자, 지금 딱딱 느껴지지 않나요? 파도의 파도 결을 지금 포말 현상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고, 자세히 보면 구름의 결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층층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컷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빛내림이라고 하죠. 이게 해가 질 무렵에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는 빛. 그래서 그 빛의 결을 해서 총 3개를 풍경 사진에서 그거 의미를 두고 이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뭐 딱 처음서부터 주제를 갖고 촬영을 한 게 아니라 그간 찍으셨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요번 전시는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합한 주제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시로 지금 내신 거예요. 자, 요거는 춘천 대룡산 아시죠? 네, 거기에 활공장이 있어요. 활공장. 여기는 제2 활공장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대표적인 우리 춘천의 전망을 다 조망을 할 수가 있고, 아침 운해에서부터 그 다음에 해질 무렵 노을까지 촬영이 가능한 곳이고요. 1 활공장이 있어요. 더 올라가면 거기 1 활공장은 이제 아침 일출, 그 다음에 일출 찍고 내려와서 2 활공장에서 뭐 좀 온도차가 심하면 운해가 껴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촬영들을 많이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원래는 언젠가는 이 우리 15주 한 학기 동안에 한 번이라도 좀 기회가 돼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이 조금만 더 추워지면 낙엽이 떨어지고 약간 얼음이 끼면 위험해요. 그래서 원래 운해가 가장 많이 끼는 철이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거든요. 그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걱정이 돼서 요즘은 제가 막 가자고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좀 길이 초행길이신 분들은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차를 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겁이 나서 예전처럼은 지금 가자라고 제가 막 선뜻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깨끗한 날. 자, 여기 이수환 작가님은 이제 2작품을 내셨고, 이수환 작가님은 필름으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아날로그형 작가님이세요. 그렇다고 뭐 디지털을 아예 안 만지시는 건 아니고 주된 작업이 춘천의 풍경, 춘천의 골목을 촬영을 하시는 게 거의 주된 작업이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전시도 개인전을 하실 때 춘천의 풍경 이런 주제로 많이 하십니다. 이게
오늘 안 나오셔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두 개 다 필름 쪽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핀이 좀 안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아날로그 옛날 그 카메라를 쓰신 것 같고, 뭔가 꼭 토이 카메라를 쓰셨나? 아니면 뭐 좀 다른 형태인가? 지금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가분은 일관성 있게 계속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촬영을 하시는 그런 작가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생화는 아까 좀 기와집골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여기 소양로, 이거는 이제 소양로, 여기도 소양로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지금 아파트 짓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원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사람이 좋아할 타입의 사진이죠. 굉장히 감성적이고 컬러나 어떤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세련되게 잘 작업을 하셨어요. 자세히 좀 들여다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초점이 지금 안 맞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초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초점에 막 핀, 아주 칼핀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에 목이 메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칼핀이 중요하죠. 일단 핀을 맞춰야 뭔가 사진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처음에 배우실 때는 핀을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예, 그 다음에 어느 이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입장이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좀 뭔가 주제 의식을 갖고, 예, 약간 핀이 나가도 그게 또 오히려 더 효과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람의 일렁이는 플립과 코스모스, 그다음에 해질 무렵의 노을과 또 코스모스,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주제로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아주 남자분이신데도 굉장히 여성스러운 감성을 갖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세련되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50대 초반 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지금 작가 13명의 거를 이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시 또 저쪽으로, 그 사진전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러 다니세요. 이 춘천이 문화예술 도시긴 하지만 이제 사진이, 아마 선생님들이 전시를 보러 어디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사진이 뭔가, 내가 이제 사진을 취미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가을 되면 사진 전시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미술, 뭐 그다음에 서양화라든지 한국화라든지 또 그런 쪽에, 그다음에 또 뭐 조각 작품도 있지만, 문화예술, 예술 작품 안에서 좀 늦게 시작한 게 사진이잖아요. 1800년대 후반에 시작을 해서 이게 대중화가 되고 사람들한테 좀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는 상당히 늦게 출발을 한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뭔가 그 예술 분야에서 좀 소외된 것도 있고요. 좀 천대받는 기분도 들 때가 있긴 한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열심히 배우셔서 멋진 작품을 이제 남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진의 분류로 치자고 하면 사진이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풍경 사진도 있고, 광고 사진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뭐 스포츠 사진도 있고, 순수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찍어서 내가 좋아하는 컨셉은 또 어떤 것인가도 한번 이제 나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인물 사진서부터 좀 많이 찍고자 하면 가족분들, 아내분, 뭐 남편분들 많이 찍고 뭐 그거서부터 좀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산책하듯이 나가실 때도 카메라 좀 챙겨 나가서 주변의 풍경, 그다음에 뭐 아침 운동하러 나갈 때도 조그맣게 하나 들고 나가서 촬영. 이게 항상 손에 있어야 촬영을 하시는 거지, 차에다가 딱 그냥 넣어놓고 그냥 일만 보러 다니고 하면 사진은 또 다시 뒷전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배우시게 된 거 꾸준하게 배우시려면 항상 주변에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안 되면 핸드폰이라도 사진을 좀 많이 찍는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